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버드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차트 만들기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차트의 색상이 변하면서 강조가 되는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 강의는 대시보드 만들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트 그리고 엑셀로 만드는 보고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파일을 같이 볼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대시보드 만들기 강의로 준비하고 있는 가계부 대시보드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차트의 색상이 변하면서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래에 있는 테이블도 이런 식으로 차트가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연결된 차트를 같이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희 오버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색상이 변하고요. 이렇게 연결된 그래프, 각 판매점별로 월별 판매량이 변하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같이 볼게요. 자,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판매일과 판매점 그리고 매출액이 나열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각 판매점별로 총 매출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판매점의 고유값을 불러올 건데요. 일단 전체 B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J열에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오셔가지고요, 중복된 항목 제거 버튼 클릭해서 고유값만 이런 식으로 출력해 줄게요.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셀의 색깔을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각 판매점의 총 매출액을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총 매출액으로 열 값을 넣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sum if 함수를 통해서 각 판매점별로 총 매출액을 구해 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인수로 각 판매점의 정보가 들어있는 BR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참조할 이 판매점 값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계를 구할 매출액 전체열인 C열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sumif 함수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이렇게 각 판매점별로 총 매출액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옆에다가는요, 총 매출액 클릭이라는 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0이라는 값으로 전체 값을 채워 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만들어준 표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삽입이 오신 다음에 추천 차트로 세로 막대형 그래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차트 제목과 계열값 그리고 눈금선은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리고 옆에 범례에도 마찬가지로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차트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 오셔가지고요, 혼합 차트에 오셔서 총 매출의 클릭 값을 이런 식으로 보조축에 표시해 줄 거고요. 차트 종류는 똑같이 세로 막대형 차트로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축의 계열값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계열값도 이렇게 삭제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총 매출의 클릭 값에 이렇게 용산점 또는 강남점 이렇게 값을 넣을 때마다 저희가 입력한 판매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총 매출액에 대한 차트의 색깔, 채우기 색깔을 이렇게 회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총 매출액 클릭에 대한 세로막대 차트의 채우기 색깔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총 매출액 클릭 값이 0일 때에는 아무런 값이 없다가 이런 식으로 선택된 매장에 대해서 값이 입력이 되면은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과 피벗 테이블의 슬라이서 기능을 접목해서 버튼을 만들고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차트가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일단 이 총 매출의 클릭 값은 전부 0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원본 데이터 오신 다음에 원본 데이터 전체 선택하시고요. Alt N V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삽입할 위치는요, 기존 워크시트에
이런 식으로 이 1셀에 삽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줬고요. 판매점의 값을 행으로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판매점의 목록이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에서 삽입에 오신 다음에 슬라이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슬라이서 삽입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판매점을 선택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총 판매점의 개수는 이렇게 9개라고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슬라이서의 열의 개수 옵션에 오신 다음에 열의 개수를 9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서를 좀 넓혀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슬라이서를 클릭할 때마다 지금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의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변하는 값을 이용해 줄 건데요. 일단 이 피벗 테이블을 잘라넣기 하신 다음에 i열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count if 함수를 통해서 이 피벗 테이블 범위, 이 i열 범위에서 저희가 선택한 판매점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세어볼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 전체 i열에는 서울역점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서울역점의 경우에만 이렇게 1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count if 함수와 함께 if 함수를 다시 이용을 해서요. 만약 이 count if의 값이 0보다 클 경우에, 그러니까 즉 이 값이 0보다 클 경우에는 슬라이서를 통해서 판매점이 선택된 경우에는 이 count if 함수의 값이 1이 출력이 되면서 if 함수의 결과값이 참이 되겠죠. 자, 그럴 때에는 총 매출액 값을 출력해 줄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에는 0을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동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총 매출액 클릭 값이 선택된 판매점일 때에는 이런 식으로 변하면서 연결된 차트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슬라이서를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슬라이서에 나열된 순서와 이 차트에 나열된 순서가 다른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정렬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L키로 필터 적용해 주시고요. 이 판매점을 똑같이 오른차순으로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이서의 정렬 순서와 같이 차트도 정렬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좀 보기 좋게 위치를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데이터는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서의 서식을 바꿔줄 건데요. 슬라이서 도구에서 옵션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슬라이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면은요, 여기 중복 버튼이 있어요. 중복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이름을요, 이번에는 새 슬라이서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전체 슬라이서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로 테두리는 없음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한 8 정도로 좀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서 스타일에 새로운 디자인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 디자인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슬라이서 모양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슬라이서에 오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 판매점이라는 제목이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슬라이서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설정에 오셔가지고요, 머리글 표시를 해제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이서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슬라이서의 위치를 좀 이동해 주시고요. 슬라이서의 크기와 이 차트의 크기를 이렇게 좀 일치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이서와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슬라이서를 클릭할 때마다 차트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차트도 약간 변경해 줄게요.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더하기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데이터 레이블 밑에 보니까 이 0값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네요. 그래서 0값을 숨겨주기 위해서 이 G열과 H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키로 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클릭하신 다음에 이 형식을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세미콜론 2개를 입력하시면은 첫 번째 세미콜론 전 값은 양수일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세미콜론 다음의 값은 음수일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세미콜론 다음의 경우는 0일 경우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음수일 때와 0일 때에는 아무런 값이 표시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하시면은 이렇게 0값이 숨겨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 데이터 레이블도 숨겨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총 매출액의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 레이블의 크기를 좀 작게 바꿔주시고요. 글꼴 색상을 좀 흐리게 회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총 매출액 클릭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도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은 약간 작게, 그리고 글꼴 색상은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각 판매점별로 월별 매출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다른 차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또 다른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기존 워크시트에서 이렇게 F열의 데이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판매점을 우측에 열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판매일은 행에 끌어주신 다음에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값으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피벗 테이블 숨겨졌네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좀 더 보기 좋게 아래로 갖고 와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서는 이동해 주시고요. 똑같이 차트도 이렇게 다시 맞춰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피벗 테이블에 대한 차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피벗 테이블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에 오셔가지고 추천 차트를 통해서 이번에는 꺾은 선형 그래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계열 값은 지워 주시고요. 눈금선도 마찬가지로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범례도 지워 주신 다음에 버튼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모든 필드를 이렇게 숨겨 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데이터 레이블에 오셔가지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데이터 레이블 값이 천 단위 구분 교호가 없어서 보기 안 좋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 값의 표시 항목을 바꿔줄 건데요. 이렇게 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설정에 오셔가지고요. 표시 형식을 사용자 예정에 오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꿔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값의 표시 형식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슬라이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슬라이서를 우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보고서 연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연결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생성한 피벗 테이블 4를 같이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연결된 피벗 테이블이 바뀌면서 이 피벗 테이블에 연결된 차트도 같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좀 작게 바꿔주시고 데이터 레이블의 글꼴은 굵게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이 차트를 좀 작게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차트의 테두리를 숨겨줄 건데요.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도형 윤곽선을 이렇게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차트도 이렇게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트를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시트의 색상을 흰색으로 채워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차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색상이 변하면서 원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